이제부터 2부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독서클럽 성과 발표회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발표자만 참석하는 언택트 발표로 진행되며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 중입니다. 유튜브 채널 백인제 기념 도서관을 통해서 오늘 성과 발표회가 생중계되고 있으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팀의 발표 시간은 6분 이내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게 되면 발표자는 모니터 화면을 통해 본인의 발표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 내에 발표가 마무리되도록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매끄러운 진행을 위해서 각 팀에서는 앞 팀의 발표를 하게 되면 미리 앞쪽에 나와서 대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의 첫 팀은 북북 긁어라 팀의 황예성외 2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북북 긁어라 목욕탕 주인장 유아교육과 18학번 황예성, 수석 매니저 유아교육과 18학번 조정원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을 북북 긁어라 목욕탕으로 초대합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어서 오세요. 그럼요. 들어오세요. 오늘 도클 이벤트로 할인된 가격에 풀코스로 모실 예정입니다. 하시겠습니까? 네네. 그럼 절 따라오시면 됩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이 탕은 내면의 자아를 깨어나도록 하는 박하양의 데미안 탕이에요. 데미안을 보고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탕이죠. 이 탕에 들어가서 내면의 자아를 깨어나도록 해보시겠어요? 네, 좋아요. 이 탕에서 보여지는 장면들은 저희 다른 고객님들께서 데미안 탕을 이용하시고 나눈 대화들과 연계 활동을 정리해 놓은 것이랍니다. 세정 고객님은 알을 깨고 태어나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시 생각해 보면 어떠신가요? 어렵기만 하셨나요? 아름답지는 않았나요? 라는 구절을 선택해 주셨고, 민선 고객님은 너는 내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럼 내가 내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거야. 알겠니? 라는 인상 깊은 구절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또 알라 챌린지를 통해 타인이 보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마인드맵을 통해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좋아요. 제 안의 자아가 서서히 깨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코스로 가실까요? 두 번째 탕은 실패가 없는 꿈의 탕, 달러구투 꿈 백화점 탕입니다. 이 탕은 코튼 향으로 편안함을 느끼시며 실패 없는 자아 실현을 느껴보실 수 있죠. 보고 싶은 사람도 볼 수 있나요? 그럼요. 수빈님의 무의식 보고 싶은 사람까지 1타 2피로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수빈님은 어떤 무의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꿈속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저는 어렴풋한 기억 속에 존재하는 증조 할머니의 집을 방문해보고 증조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그러셨군요. 그렇다면 이 탕에서 다른 고객님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보실까요? 수빈 고객님은 꿈은 하나의 판타지 세계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는 공간이자 재회의 공간,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정리할 수 있는 나만의 자아를 찾아가는 공간이다라고 느끼셨고, 민선님은 꿈에서 꿈을 찾은 건가요? 라는 대사와 같이 꿈에서 비추어지는 나의 모습은 과거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 미래에 대한 불안 또한 희망으로 바꿔 용기를 심어주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느끼셨답니다. 또한 직접 꾸고 싶은 꿈을 그림일기로 그려보시며 자신의 무의식을 표현해보시고 생생하게 상상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성장하는 자아를 느끼실 수 있는 배움의 발견 탕입니다. 이 탕에서는 타라 웨스트오버 작가님의 자아를 찾기 위한 여정이 고스란히 녹여들어 있는 우드향의 탕이랍니다. 제가 이 탕에 들어가서 무엇을 깨닫고 달라질 수 있을까요? 수빈님은 불확실성을 인정하는 것은 약하고 무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는 행동이다 라고 하셨고, 예성님은 나를 한없이 끌어내리는 목소리는 타인의 목소리인가? 나 자신의 목소리인가? 누군가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대답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감정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또한 북북 끌거라 팀의 하이라이트, 마지막 알라 챌린지를 다시 해보고 독서클럽 평가시험을 직접 출제하며 풀어보시며 정리해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수빈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작가님의 삶을 보면서 제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며 앞으로 제가 자아를 찾는 과정에 있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배움을 공부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닌 타인의 삶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수빈님께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풀코스가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만족은 하셨나요? 혹시 어렵게 느껴지시지는 않으셨나요? 네, 저의 자아를 되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의 자아를 마주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내면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었으며 저의 자아를 찾는 원동력이 되는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목욕탕에 오신 분들이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고 느끼고 가시는 것만으로도 저희는 행복하답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 자신을 마주치는 시간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북북 긁어라 목욕탕을 방문해 주세요. 언제나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발표해 주신 북북 긁어라 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스킨 라빈스 팀의 전은혜, 배승현입니다. 북스킨 라빈스의 독서클럽 성과를 발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북스킨 라빈스의 팀장 전은혜. 배승현입니다. 네, 1면식도 없었던 팀원 5명이 어느새 벌써 3학기째 2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올해는 어떤 책을 읽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 전에 북스킨 라빈스가 어떤 팀인지 소개를 하고 이번 학기 읽은 책에 대한 짧은 소개와 저희 팀원들의 평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소감을 발표하고 마치겠습니다. 책 속에서 찾는 나만의 맛, 북스킨 라빈스. 네, 지금 촬영해주고 계시는 파란 티 입은 우리 도서관 관계자분 혹시 민트 초코맛 아이스크림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 저기 북치기 밥치기에서 오늘 발표하러 오신 남자분은 민트 초코 좋아하시나요? 네, 싫어한다고 하시네요. 이렇듯이 같은 아이스크림도 먹는 사람에 따라서 기호가 굉장히 다르죠. 느껴지는 맛도 다를 겁니다. 책도 마찬가지죠. 같은 책을 읽어도 사람마다 기억에 남는 부분이 다르고 느끼는 감상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렇게 책과 아이스크림 사이에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다양한 맛과 감상을 존중하고 소통하는 자유로운 분위기의 토론. 이것이 바로 북스킨 라빈스의 모토입니다. 또 하나의 특색은 저희 팀원의 이름에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이름을 합쳐서 닉네임을 만든 것인데요. 토론 중에는 선배나 언니 오빠의 호칭을 쓰지 않고 대신에 아이스크림 닉네임을 사용했습니다. 북스킨 라빈스는 팀장, 제약공학과의 은혜봉봉, 제약공학과의 지연이는 외계인, 약학과 퇴근앤크림, 공공인재학부 승연나무숲, 마지막으로 약학과 허연과 함께 사라지다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요. 전학기에 함께 활동하다 지금은 졸업 준비 중이신 가이스타와 나라를 지키러 떠난 쿠키앤 성혁도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북스킨 라빈스의 일원이죠. 북스킨 라빈스의 지도교수 봉주리 유철도 아이스크림으로 닉네임을 붙여 토론에 사용한다는 점에서 아주 인상이 깊었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성실히 토론하고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북스킨 라빈스가 되길 바란다고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번 학기에 북스킨 라빈스가 읽은 책을 한번 볼까요? 와, 명작이 눈에 띄네요. 지금부터 북스킨 라빈스와 함께 저 책들을 알아보도록 해요. 유명한 말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그 유명한 구절이 데미안에서 나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주인공 싱클레어가 성인으로 성장해가면서 마주하는 시련과 역경들을 이겨내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내용을 담은 책으로 싱클레어를 새로 비유하고 깨어야 할 알을 세계로 비유하면서 제시된 구절인데 아주 유명하죠. 북스킨 라빈스에서도 평점이 5점 만점에 5점을 받은 책입니다. 네, 지연이는 외계인 팀원은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매력을 느껴 슈팅스타와 잘 어울린다는 평가를 주기도 했네요. 여기는 아이스크림 2개가 엎어져 있어요. 네, 승현 씨가 잘 보셨네요. 이 책은 인간의 이중성과 나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책인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해서 팀원들이 책을 읽는 게 조금 힘들었다고 해요. 나약한 인간을 너무 거침없이 드러내서 인간 실격은 자모카 허지가 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승현 씨, 저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시대? 네, 맞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까지도 혼란에 빠져 있죠.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이 슬프지만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하잖아요. 변화하는 사회를 살아갈 우리를 위한 책, 코로나 사피엔스입니다. 은혜봉봉은 이 책을 읽으면서 지금 당장의 현실이 힘들고 믿고 싶지 않아도 한 번쯤은 읽어야 하고 읽어볼 만한 책이라는 평을 해줬어요. 아이스크림 중에 칙칙한 색을 가졌지만 반대로 상큼한 레몬 맛이 나는 블랙소르베가 생각나네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 소감인데요. 저에게는 독서클럽이 막연하게 책을 읽는다는 개념에서 더 나아가서 어떤 책을 읽고 무엇을 느끼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도록 도와준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좋은 인연까지 만나게 해준 고마운 프로그램이기도 하죠. 허영과 함께 사라지다 팀원은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적은데 독서클럽을 통해서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아서 좋았다고 남겨주셨고요.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싶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한 차례 빠진 게 아쉬움이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이든 꾸준히 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 북스킨라빈스 팀원들은 항상 토론에 정성을 기울이고 성실히 독서해오는 모습이 저에게 참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학기도 우리 독서클럽 활동을 통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선하고 유의미한 사람들 그리고 책, 시간들을 만나 정말 기뻤습니다. 지연이는 외계인 친구는 학교와의 거리가 멀어 비대면으로 대부분 참여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치만 같은 팀원들과 함께 3학기 연속으로 활동하는 것이 참 소중했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남겨주었네요. 마지막으로 오는 2월 졸업을 앞둔 우리 퇴근앤크림은 역시 졸업 전 마지막 독서클럽 활동까지 잘 마무리해서 너무 좋았다고 해요. 독서클럽을 하면서 안 읽던 책을 접하고 읽어야지 생각만 하던 고전 책들도 읽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쭉 함께하며 마음 맞는 친구들이 생긴 것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북스킨라빈스의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는 화이팅 메시지도 남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북스킨라빈스의 이번 학기 성과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승현 씨, 우리 다음 학기도 함께 할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럼 다음 학기도 북스킨라빈스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스킨라빈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발표해 주신 북스킨라빈스 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차 팀의 한선경 외 4명이 함께 발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영차 책을 통해 성장하는 북차 팀입니다. 저희는 총 5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참여 동기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독서클럽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활동 전 이러한 규칙들을 정하고 활동을 시작했고 5가지 전부 잘 지켜졌으며 전원 빠짐없이 출석하여 활발한 소통을 하며 활동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활동 마지막 서로에게 왕의 타이틀을 이렇게 하나씩 걸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팀의 활동들을 생애주기 타임라인을 이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데미안이라는 지정 도서를 받고 난 후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큰 주제를 두고 성장과 깨달음 그리고 죽음에 대해 알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인생의 단계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이 3개의 책을 찾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큰 틀 덕분에 한 사람의 생애를 청, 중, 장년기로 나누어 책을 연결시켜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고 인생의 타임라인을 6회차 동안 저희가 깨달은 점들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데미안은 청소년기의 싱클레어가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변화하게 된 이야기이자 수많은 만남과 여정을 통해 나의 길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팀은 데미안을 읽고 방황, 혼란, 주체적, 두세계, 나의 세계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잡아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심화 토론에서 이러한 주제들로 논의했습니다.
특히 저희 팀원들이 가장 좋았다고 임모와 얘기하는 토론은 마지막 장면에 대한 해석입니다. 각자 다른 해석을 함께 나눠보며 데미안이란 책을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토론 후에도 데미안에 대해 더 빠져들고자 저희는 연기 활동으로 가상 캐스팅을 통해 각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았고 나의 베아트리체 그리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느낀 점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하는 10대, 20대에서의 배울 점은 1번, 4번, 5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데미안은 어려움과 난해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토론 후 청소년 혹은 청년기를 살고 있는 저희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져준 책이었습니다. 다음은 시타르타입니다. 데미안과 같은 작가이고 주인공의 심리 묘사가 무척 잘 되어 있어 더욱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시타르타에서는 자아, 깨달음, 삶의 목표, 사랑, 평화의 키워드를 뽑았고 이를 바탕으로 심화토론에서 이러한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이번 책은 특히나 시타르타의 사랑에 대한 토론이 더욱 불타올랐는데 찬성 반대로 나눠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색다른 의견과 날카로운 비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 후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기 활동으로 가상 캐스팅과 시타르타의 한 장면을 현대판으로 각색해 대본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은 저희 느낀 점을 토대로 중년기에서 배울 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자아를 찾아 떠나는 여행이라는 표면적인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니 시타르타는 마음을 비우는 여행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책을 읽었다면 표면적인 이야기에서 끝났겠지만 토론을 통해 자아를 찾아 떠나던 시타르타의 최종 목적지는 자신이 경험한 모든 이야기가 완성이고 단계임이 아닐까 결론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을 소개하겠습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성장하고 깨닫고 진리에 대해 갈망하는 내용이라면 이 책은 삶의 후회, 죽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책 심판에서 삶, 죽음, 죄, 선택, 운명에 대한 5가지 키워드를 선정했고 그를 바탕으로 심화토론에선 이러한 주제들로 토론하였습니다. 주로 삶과 죽음, 선택에 관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 또래들의 생각도 듣고 배우며 자신에 대해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심판 연계 활동으로는 나의 수호 천사 찾기, 사후 세계에 대한 동서양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영화 신과 함께를 감상해보고 저희 팀 고정 활동인 가상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에 대한 팀원들의 느낀 점을 바탕으로 이렇게 지난 생애를 뒤돌아보는 장년기에서의 배울 점을 짚어보았습니다. 자유로운 토론을 하며 한 팀원이 아나톨은 어리석고 이리저리 사람 같아요. 라고 하자 얘기를 들은 다른 팀원이 아나톨이 우리 삶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고 노골적으로 드러낸 게 아닐까요? 라는 의견을 얘기했습니다.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합리화했던 삶,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살게 된 우리에게 죽음 앞에서 과연 떳떳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해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는 새 책에서 성장, 깨달음, 죽음에 대한 답은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끝으로 활동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 토론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것이라 생각했는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활동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감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팀은 어느샌가 토론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독서 클럽의 활동에 기회를 열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열심히 발표해 주신 북차팀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치기 박치기 팀의 류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북치기 박치기조 발표를 맡게 된 류승훈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데미안을 찾으셨나요? 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자아를 찾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과정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저희 북치기 박치기조는 2학기 동안 독서 클럽을 포함한 여러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켰고 현재도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의 성장 과정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팀원 소개, 참여 동기, 책 소개, 연기 활동, 소감,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북치기 박치기조는 팀명은 책을 읽고 백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의미, 북치기 박치기라는 신나는 비트로 독서클럽을 즐겁게 진행해보자는 의미, 그다음에 책에 머리를 박고 열심히 책을 읽어보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팀원들은 지도 교수님이신 김용성 교수님과 학과가 각기 다른 5명의 팀원들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참여 동기입니다. 저희는 현재 링크 사업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아이언맨 프로젝트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는 가야사 홍보라는 주제로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중 가야사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그 지식을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알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독서클럽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잃어버린 왕국 가야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은 가야의 전반적인 지식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재미있게 꾸며내어 읽는 이로 하여금 재미를 불러일으키는데요. 이 책에서 저희는 가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함양할 수 있었고, 두 번째 책 말 센스를 읽고 앞서 책에서 얻은 지식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 게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인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장도서인 데미안을 읽고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우리가 프로젝트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연계 활동입니다. 저희는 가야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고 가야가 멸망하지 않았다면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가야 관련 음악 찾기, 가야사 특강, 가야 관련 체조 만들기, 설문지 만들기, 코멘트 달아주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팀은 인제대학교 가야사 전문가이신 이영식 교수님께 가야사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 특강을 토대로 저희가 얻은 가야사 지식을 가야 관련 체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1월 7일 날 진행된 김해시에서 진행한 김해 와야문화축제에서 사람들의 총 92명의 김해 시민들 앞에서 체조를 소개시켜주고 그 체조를 다 같이 쳐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말센스입니다. 저희는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을 알 수 있는 수학 분석을 해보고, 연계활동으로 팀원들의 장단점을 알려주고, 팀원들과 비슷한 동물을 찾고,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특강, 말실수로 낭패본 경험, 그 다음에 코멘트를 달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팀은 소통이 굉장히 잘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저희 팀은 각자 다른 학과에서 오다 보니 팀원들끼리 소통이 조금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주도적인 적극적인 인원 3명, 소극적인 인원 2명이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의견 차이도 굉장히 많았고 투덜투덜 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커뮤니케이션 특강과 팀원들의 장단점을 알려줌으로써 장점은 더욱 강화시키고 단점은 장점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다 보니 팀원들끼리 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은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중요한가라는 주제로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두 세계에 대한 영화 찾기, 자신의 멘토 설정하기, 자신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각자의 독후감에 코멘트 달아주기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를 보시면 연계 활동에 항상 독후감에 코멘트 달아주기가 있습니다. 이 활동은 이제 팀원들이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었으며, 독후감에서 어떤 점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해서 서로 말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이신 김용성 교수님께서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저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진행해 나가는 게 좋은지, 또는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교수님의 역할이 있었기에 저희 팀은 각자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서 자신이 할 일을 진행하였고, 교수님의 역할이 있었기에 저희 북치기 박치기조라는 수레바퀴가 자연스럽게 굴러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감입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는 아이언맨 프로젝트에 꼴등을 했던 팀이다. 많이 부족하고 어수룩했던 아이들이 2학기 동안 진행한 여러 활동들을 통해 조금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볼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약공학과 심재민 학생은 책을 읽고 서로 다른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이 인상 깊었다. 서로 의견에 공감하고 비판했던 다양한 활동들이 팀원 간의 소통을 이끌어내고 더욱 협력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것 같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저희 북치기 박치기 팀은 책을 읽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닌 자신과 팀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또 다양하고 여러 창의적인 연계 활동들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의 개개인의 성장을 이끌어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독서 클럽을 이용하여 저희 스스로의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발표해 주신 북치기 박치기 팀 감사합니다. 다음은 슬기로운 독서 생활팀의 강예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독서생활팀 발표를 맡게 된 강예인입니다. 발표 순서는 팀 소개, 활동 내용, 최종 성과 순으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팀 소개를 하자면 팀명 그대로 슬기롭게 독서하는 습관을 들이자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저희 팀은 지도 교수님, 강대성 교수님, 과 7명의 팀원, 총 8명의 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활동 전 저희는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사유 없이 지각하지 않기. 두 번째, 모임 전에 책 다 읽어오기. 세 번째, 독후감 3편 다 쓰기입니다. 지장도서 데미안 외에 저희 팀이 선정한 책은 위대한 개츠비와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이라는 책입니다. 모임 일정은 중간고사 전 3회, 중간고사 후 3회로 나뉘어서 데미안 위대한 개츠비,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순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도서 데미안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안은 이분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과 악의 세계, 남성성과 여성성. 데미안은 중성적인 이미지이며 선도 아닌 악도 아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었습니다. 시대적 배경을 볼 때 작가가 데미안이라는 중간의 인물을 만들어 마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주려는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발발 후 몇 년 뒤 아군과 적군이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내가 아군에겐 선이 될 수 있고 적군에게 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해낸 것 같았습니다. 데미안의 토론 주제로 데미안이 싱클레어의 구속자인지 구원자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구원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데미안이라는 해결책이 없었으면 싱클레어에게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다. 구속자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구속자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구속자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책에서 데미안에게 내 인생을 망치러 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고 끝까지 길을 알려줘야 구원자이지만 데미안은 싱클레어를 미성숙하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구원자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싱클레어의 성장을 위한 의지가 아니라 싱클레어의 데미안을 향한 욕구가 싱클레어를 오히려 구속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개츠비라는 책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라고 하면 개츠비가 정말 대단한 존재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은 위대한은 비꼬는 수식어라고 합니다. 위대한 개츠비가 만들어지기까지 배경은 놀랍습니다. 데이지와 개츠비 사이의 미묘한 연애 감정 묘사에 생동감을 주려고 작가는 자신의 아내가 바람을 피도록 부추겼는데 아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이혼을 요구하자 아내를 한 달간 집에 감금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 신문사가 이 책을 소개할 때 피츠제럴드는 최악의 남편이었지만 그것이 그를 최고의 작가로 만들었다고 평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지요.
위대한 개츠비의 첫 번째 토론 주제로는 개츠비에게 데이지가 긍정적인 존재인가 부정적인 존재인가라고 잡았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는 데이지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한 사랑인지 욕망인지에 대해 토론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 자유도서인 나미야 잡화점은 현재 과거를 교차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고민 상담이라는 한 주제로 이어지는 액자식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책의 작가인 히가시노 게이고는 추리소설 작가로 유명하고 대부분의 책들이 시점이 달라지는 전개 방식으로 스토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나미야 잡화점도 비슷하게 작가의 추리형 방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이 책의 토론 주제로 상담자가 내담자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결과를 얘기한다, 침묵한다 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로는 비슷하게 익명 지인 중에 어떤 방식이 내담자가 더 진솔해질 수 있을까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토론하기 전에 세운 세 가지 목표에서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한다를 100%, 완독 100%, 독후감은 57%를 달성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하는 일이 없었고 모든 팀원들이 책을 완독했습니다. 7명의 팀원이 총 12편의 독후감을 제출했습니다. 독서클럽을 처음 시작했을 때 팀원들은 독서클럽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책을 읽더라도 토론을 못 해본 분, 평소에 책을 읽지 못해서 다 같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도 있었습니다. 개인으로 신청한 8명의 팀원이 서로 시간을 맞춰가면서 함께 활동하려는 의지가 강했으며 토론에 참여할 때 열심히 참여하면서 독서클럽 마지막까지 함께했습니다. 잘 따라준 팀원들과 이끌어주신 교수님 덕분에 이번 학기 좋은 경험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슬기로운 독서생활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표를 해주신 슬기로운 독서생활팀 감사합니다. 다음은 육룡이 나르샤 팀의 정지종, 박희진입니다. 아, 2020년도 2학기 독서클럽 성과 발표에 육룡이 나르샤 팀의 발표를 맡은 정지종 박희진입니다. 먼저 저희 팀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명은 육룡이 나르샤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내용이지요. 육룡이 나르샤는 해동 육룡이 나르샤 일마다 천복이신이라는 용비어천가 1장에 나오는 구절 중 일부에서 가져온 말로 해동에 있는 6마리의 용이 하늘로 날아올라 하는 일마다 하늘의 복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들이 이토록 뛰어난 작품 속 그것도 임금을 비유한 단어를 팀명으로 선정한 이유는 6명의 팀원이 모두 각자의 목표를 향해 흔들리지 않고 책을 통해 자신의 목표를 또 찬란한 미래를 그리자는 의미를 담아 지은 이름입니다. 저희 목차는 팀 소개, 팀 목표와 약속 달성도, 활동 도서 소개, 이제 독서 클럽을 마치며 느낀 점 이렇게 4가지의 목차를 가지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팀 소개를 하면 저희 육룡이 나르샤 팀을 이끌어 주신 상담심리치료학과 금창민 교수님, 그리고 해외 봉사에서 만난 6명의 팀원들이 6명의 팀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모두 독서클럽을 시작할 때 하나의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였는데 모두 독서클럽 활동이 끝날 때까지 잘 지켜주었습니다. 다음은 팀 목표와 약속의 달성도입니다. 먼저 팀 목표는 1번 한 학기 동안 꾸준한 독서 습관 들이기, 2번 적극적으로 토론 참여하기입니다. 모두 열심히 해주어서 100%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육룡이 나르샤 팀의 팀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1번 지각하지 않기, 2번 책 완독 후 토론 참여하기입니다. 달성도가 90%인 이유는 비대면 회의인 만큼 네트워크 접속 상태로 인한 지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활동 도서 소개입니다. 첫 번째 도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책을 간략하게 소개하면 싱클레어가 데미안과의 만남을 통해 내면으로의 길을 걸어가고 마침내 자신의 자기 발견이라는 인생의 목표에 도달합니다. 고뇌와 깨달음 속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싱클레어의 이야기입니다. 저희는 이 책을 가지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정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 구절에서 알을 깨고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싱클레어는 왜 데미안을 외면했을까? 나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가 가진 내면의 악은 억압하는 것이 좋을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 등의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중 싱클레어는 성과 악의 세계를 전부 겪으며 시련을 통해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그러한 성장을 통해 자아를 찾아갔다고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은 제가 이어서 발표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도서는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입니다. 이 책은 재능이 풍부한 한스와 헤세 자신의 모습이 담겨있는 하일러 두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명예심과 규격화된 인물을 만들려는 교육제도에 의해서 서서히 파괴되어가는 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희는 토론 주제로 자신이 생각하는 수레바퀴의 의미, 수레바퀴 아래서를 데미안과 연계해서 생각해보기, 주인공 한스의 비극적인 죽음은 본인의 책임인가 주변 환경의 책임인가 등의 주제를 가지고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한스는 수레바퀴처럼 끊임없이 돌아가야만 했고 사회가 만든 체계의 수레바퀴 안에서 스스로의 삶을 위해 수레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세 번째 책 김찬호 작가님의 모멸감을 읽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만연한 모멸감의 본질은 무엇이며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욕을 주고받는지, 모멸감을 극복하는 힘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를 감정의 차원에서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 책을 읽고 토론 주제로는 자신이 받아본 모멸감에 대한 경험을 나누고 사회 노동자들이 느끼는 모멸감의 책임은 고용주 때문인가 소비자 때문인가, 모멸감에 대한 치유법 등의 주제로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감정을 유발하는 대상을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생명을 보존하려 하는데 이러한 것이 모멸감도 같은 방식으로 형성되었다고 토론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저희는 저번 학기 독서리 오형제에서 지금의 용룡이 나르샤로 탈바꿈하였습니다. 두 번째 독서 클럽으로서 토론의 수준을 한껏 올려보았습니다. 오형제의 토론은 서로 써온 것을 읽는 방식이었다면 용룡이들은 매주 토론의 마지막에 다음 토론의 주제를 정하고 카톡방에서 자신의 찬반 입장을 정한 후 다음 토론에서 찬반으로 나뉘어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기습 질문도 서슴지 않은 열띤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비대면 토론이므로 장점인 시간과 장소의 융통성을 극대화하여 더 효율적인 토론을 하며 더 높은 질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자유도서를 선정할 때 데미안과 연계성이 있는 수레바퀴 아래서와 모멸감을 선택하였습니다. 수레바퀴 아래서는 헤르만 헤세라는 작가의 일생을 찾아보면서 그가 이런 책을 쓸 수 있었던 배경과 두 책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보고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활동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모멸감은 데미안을 통해 내면의 세계를 탐구한 후 모멸감을 통해 이름조차 생소한 모멸감이라는 도서로 이 감정은 내가 만든 것인지 남이 만든 것인지의 등을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서클럽을 마지막 활동 사과입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룡이 나르샤의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표해 주신 용룡이 나르샤 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책수다 팀의 김하경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책수다팀의 김아경입니다. 지금부터 책수다팀의 독서클리닉 인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책수다팀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책을 읽고 수다를 떨며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는 의미인 책수다팀은 이관영 교수님을 필두로 각기 다른 6개의 학과 학생들이 모여 만들어진 팀입니다. 독서클리닉 주제는 자기 자신에 대해 회고하며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가치관에 대해 생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인생 수업입니다. 2학기 독서클리닉 책 처방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마빈 토케이어의 탈무드, 유시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독서클리닉 처방 순서는 먼저 작가 소개와 사전 조사를 통해 책을 파헤치고 1차 간편 모임과 2차 본 모임을 통해 생각을 나눈 뒤 2가지 연계 활동과 독후감 작성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처방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데미안과 책수다 처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미안은 선과 악, 자아 성찰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간편 모임에서는 토론 방법, 규칙 논의를 시작으로 작가 소개와 사전 조사를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독후 소감과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누고 자신의 어릴 적 잘못에 대해 회고하며 이를 극복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끝으로 본 모임의 발제와 연계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나에게 있어 크로머 같은 존재는 무엇인가, 어떻게 변화하며 극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6가지 발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끝으로 연계 활동을 나누며 마무리했습니다. 2학기 연계 활동은 1학기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각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들로 진행했습니다. 각자의 봉사활동 경험을 나누며 누군가의 데미안이 되었던 때를 떠올리고 또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민에 대해 서로의 데미안이 되어주었습니다. 이어서 2번째 처방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탈무드와 책수다 처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집약해 놓은 만능 사전으로 그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편 모임에서는 작가 소개와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독후 소감과 인상 깊었던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담긴 일화를 소개하고 본 모임의 발제와 연계 활동을 계획하였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상황이 왔을 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포함하여 7가지 발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끝으로 연계 활동을 공유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자신의 롤모델을 소개하며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고 탈무드 속에서 6가지 키워드를 선정하여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3번째 처방한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와 책수다의 처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책을 통해 삶과 죽음에 대해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3번째 간편 모임 역시 작가 소개와 사전 조사를 시작으로 독후 소감과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호칭으로 불리기를 바라는지 삶에서 놀이, 일, 사랑, 연대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본 모임에서는 교수님과 함께 사후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를 포함하여 6가지 발제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꾼 의미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지금까지의 일생을 돌아보며 회고록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 연계 활동인 만큼 각자의 삶을 돌아봄과 동시에 자신에 대해 더욱 솔직해지고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더욱 뜻깊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독서클리닉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서클리닉을 통해 자아 성찰, 삶의 지혜, 삶과 죽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가지 책을 통해 각자의 눈으로 시대와 지식의 경계를 넘나들며 앞으로의 삶의 태도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생각의 폭을 넓히고 내적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책수다팀이 지나온 1년의 여정을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번 2학기 독서클럽으로 3권의 책과 함께 지난 1학기 독서클럽으로 3권, 학예방학 독서클럽으로 2권,
총 1년 동안 8권의 책을 읽으며 인생 수업을 함께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번 1년 동안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태도와 가치관을 습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8권의 책들을 통해 저희가 배운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아일랜드의 모모를 통해 시간과 성공, 그리고 패스트를 통해 성실성과 연대의식, 구해조를 통해 사랑과 인간관계를 배웠습니다. 이어서 방학 동안에는 에이트를 통해 미래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 대해, 그리고 현재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2학기 활동에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통해 선과 악, 그리고 사성찰, 그리고 탈무드를 통해 삶의 지혜와 마음가짐을 배웠습니다. 1년간의 독서 클럽을 통해 저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너무나 소중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인생 수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며 여기서 끝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까지 책수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발표해 주신 책수다 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2부의 마지막 팀인 책잇아웃 팀의 이진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잇아웃 팀장이자 발표자 이진경입니다. 마지막 대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팀은 책이 들어가는 말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영어 책잇아웃이라는 말이 책이라는 발음도 들어가고 책의 모든 부분을 알고 팀원들과 토론하여 확인해보자라는 의미로 팀명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팀은 총 6명으로 개인 지원 팀이었는데요. 모두 다른 전공으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골고루 있어서 서로 다른 관점의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독서클럽 팀의 큰 장점이었습니다. 책 속에는 데미안은 넘어가고 저희 팀이 선정한 책과 공통적인 감상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한마디로 저 인간은 뭐지 싶을 때 읽으면 좋은 책인데요. 공통적인 감상평은 남을 이해하고 나를 더 잘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입니다. 두 번째 책은 돈의 속성입니다. 최근 서점 트렌드를 보면 작년에 유행했던 힐링 서적들을 제치고 금융 서적들이 인기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저희 팀은 이 책을 통해서 금융 문맹을 탈출하고자 경제 공부도 하고 더욱 인생을 알차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팀의 토론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고 각 책당 2가지 토론 주제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데미안에서는 선과 악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전적 철학적 정의부터 또는 질문 자체가 잘못되었다, 선과 악은 없다라는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책 제목을 실수했는데 두 번째 돈의 속성에서는 독서 토론에서 이 두 번째 독서 토론 1억이 생긴다면 행복한 상상을 하며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확실히 경제 서적을 읽은 후여서 그런지 투자를 하겠다는 비율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마지막 책 인간 본성의 법칙입니다. 저희는 이 두 번째 토론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도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5대2로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한국인이 정말 책에 나온 대로 자신을 과대평가하는지, 과소평가한다면 그것은 겸손인지 자신감 부족인지에 대해서 각자 사례를 들으며 열심히 자신의 주장을 어필했습니다. 저희 팀은 연계활동으로 끊임없이 성찰하는 싱클레어의 모습을 보며 자신을 더 탐구해보고자 MBTI 검사와 인생책 추천하기 연계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흥미로웠던 점은 조화로운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타입에서는 인생책 추천이 비폭력 대화가 나왔고
활발한 인간관계보다는 지식의 탐구를 추구하는 타입에서는 몇 명쯤 안 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라는 인생책 추천이 나왔습니다. 저희 팀이 꼽은 책을 읽고 던진 모든 토론 주제를 관통하는 질문은 이 질문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우르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소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같이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며 더욱 성숙한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른으로 성장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팀장은 처음이고 저희 팀원들은 모두 독서 클럽이 처음이었는데요.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책 선물까지 해주신 열정적인 이도경 교수님께도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발표해 주신 체킷 아웃 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0분의 휴식 시간을 가진 뒤 3부 성과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